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난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잘 자요 안녕 그 말 끝으로 흐른 시간은 오랜 날 같았어.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넌 가만히 있고 나도 그러했던 순간은 우리 오랜 날을 함께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추억만 하게 하겠죠.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보고 싶고 또 행복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하늘이 자꾸였고 맘을 다 잡아야 하죠. 이젠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안녕.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악뮤 오랜 날 오랜 밤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책방 8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으로 힐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책방 8 이윤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살이 좀 빠졌죠? 어, 안 일부러 먹는 사이에? 빼셨나요? 네. 오, 비법을 또 한번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한의원에서 약을 먹고 아,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해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저도 여러 가지 몸에 조금 이제 부종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아, 네. 네, 이제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방송 끝나고 네. 제가 조용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2023년에 반이 지나갔잖아요. 네네네. 오, 참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흐른다, 빨리 흐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저도 뭐 한동안 제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덧 달력 보니까 벌써 그 2023년에 절반이 지나고 그니까요. 그리고 7월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나이의 속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20대는 20km, 맞아. 30대는 네네. 30km, 40대는 40km 이렇게 지난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제가 나이를 잊고 있다가 그 왜 저희 6월 28일인가 그때부터 만 나이로 아, 맞아. 바뀌었어요. 꼈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했더니 어이구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이고. 아, 저도 진짜 이렇게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친정 아빠가 제 나이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사실 좀 서운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딸 나이도 몰라서 이렇게 맨날 물어봐 이랬는데 30대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몇 살이지 이거가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은 몇 년생이에요 뭐 이렇게. 그쵸?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이야기했었는데 저희 그 아기가 저랑 끝자리가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내가 몇 살이구나. 가늠하시는군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어떠세요? 질문이 조금 모호한가요? 네,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옛날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 다른 점. 네, 아니면 뭐 저희가 더 나이가 나이가 먹어가고 들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느낀 어떤 감상 같은 것? 그러니까 혹시 최근에 있으신지? 제가 이 생각 되게 많이 네네. 했었는데 일단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구나. 맞아요. 내 마음은 그 19살, 맞아요. 18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이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때로 보이는 돌아가는 거예요. 것 같아요. 그쵸? 네. 농담이나 뭐 하는 얘기도 깔깔깔 하는 것도 비슷한데 그럼요. 외형만 달라졌지. 그쵸? 근데 네. 외형이 거리 딱 비치는 순간 어머나 맞습니다. 요즘 주름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네. 이렇게 뱃살도 좀 나오고 몸도 좀 이렇게 펑퍼짐한 해지는 것 같고 좀 일단 몸에서 딱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뭐 배우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밤새서 배우거나 관심 있으면 밤새서 책을 찾아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네.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밤을 어떻게 하다 새게 되면 한 네네. 일주일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이 들어서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네. 난 아직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으면 그 네. 다음 생활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니까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좀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요. 네. 오늘 그 나이 들에 대한 주제로 책을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요즘 화두가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점에 만난 책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음악 네.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 달빛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요 곡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눌게요. 네. 오늘따라 하늘이 참 예쁘다고 하는 너 이름 모를 꽃을 보며 수줍게 사진을 찍던 너 TV에서 본 영화가 슬프다고 펑펑 우는 너 난 아직 어리고 서툴다고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만 그대로도 정말 아름다운 걸 널 바꾸려고도 아직은 널 정하지도 마 그대로도 정말 기특해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넌 오래전부터 넌 이미 완전한 모습인걸 네가 나쁘든 좋든 이유 없이 괜찮아지고 나만 상관없이 세상을 너 괴롭힐 때도 있지 잘못 들어온 길가에 꽃밭이 있을 수도 있고 흙탕 물에서 연꽃이 피듯이 넌 어디서든 빛이 나는 걸 그대로도 정말 아름다운 걸 널 바꾸려고도 아직은 널 정하지도만 그대로도 정말 훌륭해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넌 오래전부터 넌 가장 소중한 넌 이미 완전한 모습인걸 제가 첫 번째 책 소개해드리면 되죠? 네.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네. 베티나 옴레히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 글을 쓰고 율리 필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독일 네. 작가들이세요. 아, 네네네. 이름이 좀 그래서- 독일스럽네요. 네. 근데 책 지금 가져오신 거 보니까 하얀색 그 네. 바탕에 파란색 나무 같은 거에 벤치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네. 있고
할머니들하고 네. 네네. 손녀 손자들 이렇게 음. 공원에서 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표지죠. 네. 네. 그 제가 아까 선생님께 드렸던 질문과 똑같은 제목이죠.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아, 그렇네요. 네. 이런 책인데요. 그 여기 등장인물 선생님 보신 것처럼 여기 등장인물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 손녀가 공원에 가기 전에 이렇게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그림책인데 손녀가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머니,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이후에는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지 본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는 식으로. 와, 이 할머니 대답 너무 진행됩니다. 궁금한데요. 아, 그렇죠. 네네. 아이가 할머니 나이가 들면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때랑 똑같지? 그냥 조금 달라. 아까 제가 한 대답이랑 사실 좀 비슷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아이의 질문에 이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로 후반부가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할머니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아, 어릴 때랑 똑같지? 그냥 조금만 달라. 어릴 때는 많이 웃잖아? 나이가 들어도 그래.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 어리거나 나이 들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할머니 답변으로 이제 그림책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은 같지만 이런 거는 조금 달라. 그쵸. 이렇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했던 생각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나이가 뭐 40대 후반 중반 지금 생각이나 또 나이가 더 들었을 때도 아마 같을지 않을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이었어요. 되게 동감하면서도 그냥 생각하는 바가 많았던 부분인데 어릴 때는 아직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화가 나. 나이가 들면 이제 더는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지. 여기 보면 아이도 신발 신는 게 조금 어색한데 네네. 나이가 들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좀 이렇게 몸을 구부리거나 이러기도 좀 힘이 들고 그림 보시면 할머니가 이제 구두솔 같은 걸로 신발을 신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 요즘 동감하는 게 여기 보면 하이힐도 있고 이제 뾰족하게 네네. 예쁜 신발들이 많지만 편한 신발들을 계속 찾게 돼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거의 운동화나 단화 같은 거, 네. 이제 뭐 힐 이런 거는 네. 도전도 맞아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어릴 때는 아직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맞아요. 화가 나. 나이가 들면 이제는 더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지. 아이고, 확 와닿네요. 이 문장과 함께 이제 보이는 장면이 이제 아이와 할머니가 외출을 위해서 신발 신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지 하면서 제 경우들이 이렇게 생각되고 또 네. 제가 그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진행자가 노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똑같이 질문을 해요.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 지금 노인이 된 시각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고. 어떤 일을. 나와 같은 마음이시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상황이 아니시라 그냥 우리가 어떤 나이라든지 외적인 면에서 보이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네네. 네. 그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 놀이기구가 뭐죠?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거 우리나라 요 치면 뭐 네. 그런 거를 타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기다리는 장면에서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많아. 나이가 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오. 이제 더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 기껏해야 교통경찰의 말을 들어야 할 뿐. 와. 이 부분에서 저는 네. 뭘 느꼈냐면 네. 어릴 때는 책임이
책임이라는 거에서 조금 떨어져 있잖아. 아직 그쵸. 네, 배우는 단계고 잘 모르는 단계니까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뭔가 아이들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조금 인지가 됐었고 어른이 되면 자기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건 약간의 자유?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자유라는 것은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네네. 하고 살아야 되고 뭐 기껏해야 교통경찰의 말을 들어 이거는 법적인 그쵸, 부분이니까 그쵸, 그쵸. 네네. 예, 예외의 사항 기껏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른이라 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는 내가 내 삶과 내 행동 모든 것에 책임을 질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냥 그게 네, 딱 네. 들어왔었어요. 이제 제가 다시 봤을 때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에는 처음에도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머니가 어릴 때랑 똑같지 그냥 네, 조금은 네, 네. 달라. 마지막도 어릴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그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이 든 것과 어린 것은 비슷해. 아주 조금 다를 뿐. 이렇게 이제 마무리도 시작과 같이 합니다. 살면서 있게 되는 질문들을 그림책들이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림책을 좋아하고 또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질문을 통해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삶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안 들고 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삶은 소중하고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고요. 저도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뭔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몸에 이제 기능이 많이 이렇게 맞아요. 쇠퇴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돌봐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책을 만나면서 네. 그치 그게 아니지. 같아. 아주 네. 조금 불편할 뿐. 네. 이걸 도와주고 물론 이렇게 그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건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 자체가 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죠 물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네, 못할 네. 거라고 나이가 미리 들어서 생각하지 않고. 미리 네,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 책은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어머 화가 나네요. 그 첫 번째 책에서 조금 더 연장된 얘기예요. 네네. 이제 첫 번째 책에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할머니 대답으로 이어졌다면 이 책은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엘리자베트 브라미라는 분이 글을 쓰고 얀 나침베네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프랑스 작가들의 네. 책입니다. 그 이런 유럽 책들이 이렇게 단순하지만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는 네.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노인들이 느끼는 아까는 그냥 단편적인 얘기였다면 이 책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다음에 그들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림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인들은 언제나 느린 걸음으로 신호등이 있는 건너목을 건너다니지. 빨리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단다. 몸이 두 쪽으로 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노인들은 부모를 잃었단다. 이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앞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생각. 네네. 뭐 겉으로 보이는 노인의 삶을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에는 좀 더 내면 노인들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이 있는 노인은 어쨌든
부모로 남아있단다. 음. 그래도 곁에 가족이 있죠. 네네. 하지만 어른이 된 아들, 딸들은 찾아올 시간이 없단다. 거의. 어떤 노인들은 날마다 전화기 옆에서 전화벨이 울리기만 기다리지. 하지만 그 누구도 전화해주지 않는단다. 아무도 결코. 아유,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아, 뜨끔하네요, 진짜. 초반에는 열심히 네. 전화 드렸다가 바쁘다고 한동안 못 드렸는데. 네. 아,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네. 그쵸. 저희가, 우리 뭐 바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연락 네네. 못 할 수도 있지. 네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정말 노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그런 내면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져요. 그래서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나 뭐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이런 인간으로서 느끼는 불안, 외로움, 사랑, 수치심, 그다음에 불편, 아픔, 행복 등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어른 그 노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의 마음을 세세하게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그들의 내면의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담담한 어조로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어요. 뭐 격양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래 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런 얘기를 이어가서 되게 놀라웠던 책이었어요. 그니까요. 아직 노인이 안 된 입장에서 이제 노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감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럼요. 어떨지. 그냥 그럼요. 막연하게 뭐 네. 몸이 힘드실 거야. 네. 뭐 그냥 불편하실 거야. 요 정도만 생각을 하지. 네네네. 우리랑 같은 감정을 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느끼실 거야라고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저보다 네. 연배가 높은 분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또 고집도 세시잖아요. 살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오라. 뭐 네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뭐 또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진짜 연락을 기다리는 게 뭐 그 연락을 계속 기다려 어제 전화했으면 오늘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게 요즘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조차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이해도가 부족한데 저희 아이들은 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문득 그러네요. 이 책을 통해서 네. 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대끼면서 사는 그쵸. 이제 가족들이 함께 사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딱 엄마, 아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지 지칭을 못하겠네.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만 딱 사는 구조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네, 세대까지 3세대가 같이 사는 집은 드물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을 정말 다른 존재? 정말 어디서 뭐 뚝 떨어진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러게요. 그래서 저 그런 것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최근에 왜 노인을 학대하는 네. 그 청소년들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맞아. 뉴스에서 네, 볼 네. 수 있잖아요. 노인을 뭔가 느리고 진짜 노인으로서 공경하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다른 사람 취급하듯이 좀 괴롭히는 그런 영상들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거에서 오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만나는 빈도, 이해하려는 빈도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좀 지금이라도 좀 뵙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부러 세대 좀, 간의 네. 그런 이제 이해 폭을 그쵸. 줄이려면 자꾸 만나고 맞아. 이야기하고 뭐 이럴 수밖에 그거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 나부터도 조금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의 자녀는 저를 더 그쵸. 별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할 것 같아. 네. 이 책의 이 제목이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네네. 된단다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 너희들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될 테니까 뭐 요 부분 때문에 제목을 지었는데 원제는 늙은 아이들
아. 이란 제목이었어요. 어머. 저는 근데 네. 이 제목이 더 이 네네네.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는데 그 마침 이 책이 2022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네. 개정판 제목은 노인들은 늙은 아이들이란다. 아, 네. 오히려 그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저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도 그렇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너희들도 언젠간 노인이 된다도 그렇고 내용은 노인들은 우리랑 다르지 않단다. 너희들과 아이들과 다르지 않단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노인들은 늙은 아이들이란다. 이 제목이 조금 더 이 책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시면 분홍색 표지에 노인들은 늙은 아이들이란다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이제 그 제가 읽어드린 이 책 내용은 같지만 제목이 좀 달라졌다. 근데 좀 내용도 편집도 좀 달라요. 달라졌나요? 아. 네. 그 그림 작가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전 전혀 다른 책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글 작가는 똑같은데 그림 작가하고 번역가가 달라져서 조금 이 책이 같은 책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그림도 조금 더 아이들이 이 책은 약간 그 점잖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 전달해주는 내용들도 그 인자한 어른이 정말 아이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다라는 어조로, 부드러운 어조로 전달해주는 느낌이라면 바뀐 개정판은 조금 더 밝고 아이들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 어조로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이 네.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질 오늘 것 가져왔으면 더 같네요.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 아이들이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랑 똑같네. 오, 슬프기도 네, 하고 네, 네, 기쁘기도 네, 하고 네, 이러면 네. 좋아하고 이러면 네, 네, 싫어하고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글 편집도 좀 바뀐 게 네. 본문의 서술 방식이 여기는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식이라면 새로 바뀐 책에는 쪽에는 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설명하듯이 쓰여 있고 그 아래쪽에는 그 글씨체를 좀 달리해서 노인들의 생각을 적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네네. 노인들은 언제나 느린 걸음으로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 다니지. 아. 그러니까 노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쵸, 어떤 그쵸, 그쵸. 행동을 담담하게 그냥 설명한 설명하고. 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는 왜 그러냐면 빨리 가는 것은 아. 위험하단다. 왜냐하면 네네. 몸이 두쪽 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사실 노인들의 생각인 느낌인 거잖아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뭐 나이가 들면서 좀 행동이 느릴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하기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안에서 나눈 거죠. 재밌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더 좋게 바뀌어서 도서관에서는 노인들은 늙은 아이들이란다라는 로 제목의 검색해서.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두 책이 서로 다른 장점들이 있으니 뭐 두 책을 다 같이 만나실 수 있는 분이면 비교해 보시면서 보는 재밌겠네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이죠? 네, 세 번째 책은 이탈리아 출신 글작가, 일본 그림 작가가 함께한 작품입니다. 나는 과로 배웁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 읽을 때 되게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지 했는데 나는 과로 배웁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브리엘 레바그리아티가 글을 쓰고 와타나베 미치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박날이 옮기고 책 속 물고기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책의 겉표지가 노란색이에요. 네네네. 흰노란색. 저는 저 책을 처음 딱 봤을 때 네. 나는 하고 밑에 가로가 좀 길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가까이 가야 글씨가 보이나? 뭘 배운다는 얘기지?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던 네.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의 호기심, 그쵸, 궁금증을 네. 자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너무 같은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책은 뭐 제목에서도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듯이 나이 들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앞에 두 책, 나이가 들면 어때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단다라는 두 책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조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떠올랐던 책이에요. 그 앞에 두 책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뭔가 확 바뀔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내가 혹시 나이가 들면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불안에서 조금 시작했던 고민, 걱정들로 이제 이 주제를 던졌다면 이 두 책을 통해서는 아니야. 나이 든다는 게 뭔가 별거가 아니야. 어쩌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서 얻어진 어떤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야. 와, 되게 이런 멋진데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막연한 두려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걸 너무 제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이 앞에 두 책으로. 그러니까 노인들도 사실은 과거에는 아이였고 지금의 제가 아이였던 적도 있고 또 나중에는 노인이 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지난 과거에 연연하거나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좀 긍정적이거나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을까 이런 그쵸, 생각을 네. 하게 돼요. 이 두 책 덕분에. 네네. 그거는 이제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 네네. 거기에서 출발하게 됐고 그럼 나는 지금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을 이어줬던 책이에요. 표지를 보시면 연령을 알 수가 없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인의 기준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이 들었구나, 늙었구나. 머리 어디서 색깔, 가자? 주름 이런 거. 맞아요. 하얀 머리에 주름이 이렇게 좀 많이 맞아요. 있고 구부정하고. 맞아요. 네네. 가장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우울해지는 게 저는 머리에 새침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책은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 안 주인공이. 보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배운다는데 그냥 뭐 어린애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정확한 연령을 알 수 없게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몰라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나는 젓가락으로 먹는 법을 배웁니다. 젓가락질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늘 포크를 썼거든요. 새우는 그럭저럭 짓겠는데 밥알은 너무 작아서 자꾸만 떨어뜨려요.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네. 이탈리아 사람이 글을 쓰고 네네. 일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책의 주인공이 글작가인 것 같아요. 아. 이 분이 그 일본에서 살면서 이제 그 이탈리아 문화관 이런 데서 이탈리아 문화나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을 다 읽고 나서 이게 작가가 자기 얘기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게요. 난 젓가락으로 먹는 법을 배웁니다. 젓가락질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 문장에서 보기에는 어린애 같지도 않은데 왜 젓가락을 처음 배우지 했는데 그 다음 문장 늘 포크를 썼거든요. 외국인이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어린애로 돌아가요. 그쵸, 내가 그러네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란 개념이 우리가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 그 외형적인 한계로만 생각하면 대단히 좀 한 번은 고민해야 될 호칭인 것 같아요. 어른도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이 문장에서 하게 됐어요. 어린이라는 거는 아직 미숙한 단계.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직 미숙한 단계에 대한 어느 존재일 뿐이다. 나보다 어리고 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잘 모르는 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서는 미숙한 단계. 배워야 되고. 그럼요. 배워야 되고. 저도 외국에 나가면 어린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는 거를 이 문장에서 알게 됐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엔 이제 배우는 게 많아요. 처음으로. 그 다음 문장에서는 나는 꽃 기르는 법을 배웁니다. 씨앗을 심고 갖고 왔더니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다른 꽃들도 얼른 자라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바라요.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분은 이제 수영을 배워요. 전 아직도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네. 그러면서 나이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새롭게 배우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나는 수영을 이제 배우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는 물고기한테서 숨쉬기를 배운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나이는 가늠할 수 없는 이 주인공이 뭔가를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나이, 정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가 밝혀져요. 아, 네. 밝혔나요? 네. 오늘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가족 모두 바삐 움직이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리씨가 큰 소리로 노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피에르가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어주었어요.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할머니인 거를 밝혀져요. 야, 마지막 그림에 네, 하얀 네, 머리 네,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의 네. 머리카락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아서 배우네. 뭐 우리도 이제 나와 같이 이제 동일시 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분명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서 이 사람의 나이도 나오거든요. 74살. 아. 네. 74살은 전혀 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74살인데 수영도 배우고, 정원일도 배우고, 와, 멋지시네요. 네, 자전거도 네. 배우고, 이렇게, 심지어는 외국어도 배워요. 이 주인공이 이제 일본에서 거주하니까, 아, 일본어도 배웠구나. 이렇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아, 이게 글 쓴 이 본인의 이야기였구나라고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전혀 생소한 환경이라든지 한 번도 안 해본 거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지. 그리고 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니까요. 되게 진짜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아유, 너 아직 젊은 게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 사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또 배워야 되나? 좀 약간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맞아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두려움도 네. 사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네네. 저보고 제2외 국어를 뭔가 배워라 한다면 네네네.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머리도 굳은 것 같고 네. 뭐 이거 배워서 내가 어디 쓰겠어 뭐 네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포기하고 이랬던 게 그럼- 갑자기 막 떠오르고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보다 조금 더 늦은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세대와 나를 선을 긋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앞에 얘기랑 연결해서 보면 유년 시기와 노년 시기는 사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책들에게서 설명하듯이 그때와 지금 어릴 때와 지금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조금 다를 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다름을 누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해. 아니면 그건 아직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그 세대 간의 단절을 스스로 하고 네, 있는 스스로 거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아, 배워야 되겠구나. 배운다는 걸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랐던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를 그냥 편하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요. 지금의 네네네. 삶을 늦었다고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네네. 관심 있는 거 지금의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못해. 힘드니까 못해 이게 아니고 네네네. 지금 모르면 배우면 되지. 잘 안 네네. 되면 천천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살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세 네. 번째 책을 왜 이걸 가져오셨는지 저는 느낌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고민을 네, 했었어요. 네. 이제 계속 연결되게 나이든 뭐 삶 요런 거로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계속 이 책이 밟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나?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서 이제 책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게 한계를 두지 말자. 그리고 와, 네네 한계를 두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를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럼 구태여. 나이 드는 게 뭐 그렇게 두려울 일이고 한계를 정하는 일일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배우는 거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면 뭐 행복하게 나이 들어 있지 않을까. 먼 미래에서 나를 봤을 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내 이 할머니 행복이 네. 표정이 행복한 게 어. 계속 마음이 닿았어요. 늘 하루하루가 새롭고 설레이고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져서 아 나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괜히 마음이 되게 네. 풍부해지는 느낌? 아 그러셨어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은 어르신들이 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중년 세대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이 봤을 때도 되게 네. 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더 어린 네. 아이들이 봐도 네.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새 책으로 저희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주름을 이렇게 당기는 수술을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한동안 얼굴이 막 부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무슨 그 나이에 저희 어머니 70이 넘으셨거든요. 그 나이에 무슨 성형수술이냐고 제가 막 좀 짜증을 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어디 여행도 같이 못 가고 막 이래서 갑자기 저희 엄마 험담인가요? 그랬는데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 나이에는 예뻐지면 안 돼? 왜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 주책이야. 저 그랬거든요. 많은 중년 세대가 생각했을 때는 아유 뭐 네. 70 넘으셔서 80 넘으셔서 외모를 네, 이렇게 네, 또 네. 신경을 쓰시나 그럴 그럼요. 수도 근데 있죠. 엄마가 나이가 70인데도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걸 제가 감히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서 왜 계속 나는 엄마를 노인이라는 그 틀에 가지고 이 틀에 내가 갖추고 살았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계속 색안경을 끼고 봤을까? 내가 나중에 노인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은 생각, 과거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앞으로 갈 미래의 나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책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나이 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냥 뭐 이렇게 상상했을 때 아, 나이 들면 뭐 이렇고 이런 얘기인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의 나를 진짜 마주해야 되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오늘 행복해야 네. 내일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게 너무 맞아요.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림책이 신기한 게 놓치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생각들을 무심히 지나는 일상들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이게 뭐 대단한 그림, 이렇게 말하면 폄하가 아닙니다. 네네. 정말 단순하고 뭐 복잡하지 않은 그런 네네. 그림임에도 진짜 전곡을 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쩌면 이 단순함과 간결함에서 그 본질에 가까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그림책의 네. 내용들이 사실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할머니랑 그쵸. 뭐 신발 신고 그쵸. 산책하고 뭐 꽃 키우고 이런 거는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 일상에서 그런 삶의 철학에 대한 질문 같은 건 스스로 안 하잖아요. 그냥 네네네. 뭐 신발 신고 나가나 보다. 네. 꽃 키우나 보다 이러는데 또 그 안에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네.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네. 된다면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이런 데서 그림책을 직접 너무 보면 좋네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세하게 제가 전달할
말하는 힘이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꼭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상상도 못한 어떤 삶의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이번 달도 또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했습니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키아또 여러분,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